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과 함께 코로나19 이야기 더불어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시죠. 네, 저희 연일 특보하고 있는데 신규 확진자 수가 가장 최근 들어서 20명대로 떨어진 건 또 이게 처음이라서 2월 20일 이후에 가장 적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가 생활 방역 전환 논의를 본격화한다고 하는데 좀 이른감이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이제 국내에서의 그 이제 대규모 유행들은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황이고, 예. 뭐 일부 재감염 사례나 아니면 해외 유입 사례들 또는 이제 소수의 이제 시설에서의 이제 산발적인 유행이 되고 있어서 결국은 이제 큰 유행이 지나가서 이제 어느 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이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제는 이제 그 언제까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 생활 방역 형태로 이제 전환을 해서 어느 정도 경제 활동을 유지하면서 이제 또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그런 것들을 이제 고민해야 되는 시기라고 봅니다. 네, 예. 그 생활 방역 체제로 이제 전환이 되면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지도 궁금한데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약화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했거든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그래서 이제 뭐 결국은 이제 경제 활동과 코로나19 방역에 이제 조화를 이루는 것들이 이제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예. 정부에서 이제 전 국민 뭐 이제 재난지원금도 이제 배급을 할 거고, 예. 결국은 이제 어느 정도의 경제 활동을 하면서 이제 또 사회가 활성화된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러다 보면 이제 또 사람들이 이제 접촉할 기회들이 생기고, 그 과정에서 코로나19가 유행하지 않게 이제 방역 지침들을 잘 만들어서 예. 경제 활동과 함께 이제 코로나19가 유행하지 않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조치들을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걸로 봅니다. 예, 근데 언뜻 듣기에는 뭔가 생활 방역 체계로 나아간다는 부분과 기존의 4월 19일까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지금도 자막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약화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언뜻 듣기에는 뭔가 좀 배치된 의미처럼 좀 보이긴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뭐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거는 뭐 기본적으로 뭐 거리가 가깝다 멀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예. 코로나19의 방역에 있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안 취한다 그런 예. 의미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네. 꼭 지금까지는 이제 너무나도 이제 그 위중한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통제 중심에 가급적 나가지 마시고 사람도 만나지 마시고 이런 식의 그런 거리두기였다 그러면 이제는 뭐 사람들과의 그런 어느 정도 교류도 하고 경제 활동을 영위하는 가운데서도 예. 지금의 우리가 해왔던 것과 유사한 정도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조금 더 이제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방식들을 생각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 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약화가 됐다기보다는 좀 더 지혜롭고 이제 우리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그런 이제 지혜를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총선 사전 투표가 처음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전례 없는 코로나19 사태 혹시나 감염 가능성을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방역 당국은 이미 뭐 사전 투표소 소독을 완료했다라고는 했지만 개개인이 지켜야 할 예방 수칙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짚어주시죠. 지금 어찌 보면 이제 전 국민의 생활 방역의 첫 시험대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정말로 이제 위중한 상황이었다 그러면 투표를 연기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결국은 전 국민이 어찌 보면 다 어떤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예. 이제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 이제 방역 당국의 안내에 따라서 잘 지켰을 때 예. 이게 이제 정말로 이제 효과가 있고 어느 정도 이 사회생활을 해도 괜찮겠구나라는 것들을 정부에서도 판단하고 또 우리 국민들도 느낄 수 있는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겠구나 하는 그런 시험대에 올랐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예. 지금 이제 정부에서 이제 나름 관련해서 이제 뭐 대기할 때도 1m 이상 거리를 뛰게 하고 뭐 예. 일회용 이제 뭐 이렇게 비밀 장갑도 사용하고 하면서 이제 여러 조치들을 이제 잘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 그런 방역 당국의 안내 일단 잘 따라서 저희가 해보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외신들 뭐 우리 한국을 많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한민국은 심지어 투표를 하고 있다라는 식의 네. 보도가 뭐 이례적이다라는 그 표정들을 많이 외신들이 보도할 정도로 많이 이제 신경 쓰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일단 자가격리 중인 유권자가 사전 투표를 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 이게 다만 이제 본 투표 당일에 끝나는 오후 6시 이후에 그러니까 제한된 장소에서 지금 투표하게끔 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입니다. 이 결정이 되면은 이제 보도가 되겠습니다만, 근데 이 방안 자체는 그래도 좀 안전한 축에 속한다고 우리가 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아직 뭐 확정이 된 건 예, 예, 아니지만 일단은 이제 먼저 이제 다른 분들이 투표를 한 끝나면, 이후에 예. 이제 그 시간을 달리한다는 얘기는 먼저 투표하게 되면 그 위험성이 좀 남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이제 안전하게 이제 다른 분들 투표하신 이후에 이제 지금 그 해당하시는 분들은 따로 이제 시간을 정해서 또 동선이나 이런 것들이 겹치지 않도록 그 예. 기존의 다른 시민분들과 이제 그런 식의 이제 대비들을 하는 것 같고요. 이제 보다 구체적인 방안들은 이제 좀 나오는 대로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앞서 저희가 언급하기도 했지만 이제 내일이면 주말이기 때문에 주말이 다가올 때마다 뭐 교회 집회에 대한 우려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특히 또 부활절을 앞두고 있어서 방역에 빈틈이 생기지 않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일 것 같거든요. 예, 뭐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좀 기독교계에서는 뭐 어찌 보면 성탄절과 비슷하게 굉장히 예. 중요한 이제 절기로 이제 섬기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이제 현장 예배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과거보다 이제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이제 결국 이제 방역 당국에서도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이제 예배를 하게 되었을 때에 어찌 보면 이제 교회도 생활 방역이 필요한 거거든요. 예. 지금까지 이제 뭐 방역 당국에서 방역 관리자 진정해서 체온 재고 뭐 이렇게 마스크 쓰고 떨어져 앉고 뭐 식사 제공하지 않고 여러 이제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고 이런 방역 당국의 이제 강력한 지침들을 알려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그 확진자 수 줄었다고 이제 마음 놓고 있는 환경에서 또 지금까지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 안 뭐 온라인에 이런 걸로 전환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그 방역 당국의 안내 잘 엄수해서 예.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외 유입 사례에 보면 해외발 확진자로 인한 2차 전파 중에 60%는 이제 가족 간 감염이라고 합니다. 뭐 가족 간 감염에 대한 어떤 그 가능성은 뭐 연일 이제 당국이 짚고 있는 그런 포인트이기도 한데 가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부 활동에 별다른 제약이 없기 때문에 전파 우려가 좀 크다 이런 지적이 좀 나오고 있어서 이거에 대한 대책이랄까요? 그 대책 같은 건 어떤 게 혹시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그 해외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이제 상당수가 지금 자가격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근데 그분들을 통해서 가족 중심의 지금 2차 전파들이 자꾸 생기고 있는데요. 예. 코로나19라는 게 이제 호흡기 비말과 접촉 감염이기 때문에 결국 오랜 시간 동안 한 공간에서 이제 머무를 수밖에 없는 그런 가족들이 어찌 보면 가장 위험한 분들입니다. 근데 예. 사실 뭐 유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은 뭐 젊은 분들이야 뭐 이렇게 증상이 심하지 않고 이렇게 넘어가실 수도 있겠지만 그 뭐 부모님이나 조부모님들 이렇게 집에 계신 가족들이 이제 감염이 되게 되면 예. 굉장히 위험에 빠질 수도 있고 또 그 격리가 되시지 않는 상태에서 가족분들이 사회생활을 하시다가 또 지역사회 감염에 또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사실 모든 것의 시작은 사실 자가격리를 철저히 준수해 주시는 것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어찌 보면 대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방역 당국에서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강력한 지침들도 이제 안내하고 있고 관련된 처벌 조항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예. 한두 번의 실수나 그런 마음 놓는 걸로 이제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자가격리 지침을 잘 지켜주시는 것 그게 이제 1차적으로는 제일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자가격리 중요성 저희가 매일 강조를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연일 고강도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이와 무색하게 또 자가격리를 위반하는 사례도 계속 나오고 있어서 저희가 오늘도 한 사례를 좀 짚어볼 텐데 서울 서초구에서 그 자가격리 지시를 어기고 뭐 카페, 음식점을 여러 차례 다녀간 20대 여성이 또 발견이 돼서 고발을 할 예정이라고는 하는데 이분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는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먼저 역학조사에 사실은 이제 그 다중이용 시설을 이제 방문하시게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거기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불특정 다수기 때문에 CCTV나 이런 걸로 아무리 확보를 한다고 해도 사실 위험도가 있는 그런 접촉자들을 빨리 격리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예. 그래서 위험성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다중이용 시설을 이용하시는 건 뭐 절대로 안 되는 일일 것 같고요. 예. 말씀드렸지만 이제 집 밖으로 나오시는 것 자체가 이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을 꼭 유념해서 좀 힘드시더라도 좀 집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가격리 분들. 예. 설마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적발이 될까라든지 설마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모르겠습니다. 이슈로 떠오를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방침을 잘 따라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저희가 다시 한번 드리고요.
해외 사례를 저희가 비춰보면 그 2차 확산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스페인 독감 사례를 많이 좀 꼽는 것 같은데 스페인 독감뿐만 아니라 메르스의 경우도 그랬습니다만 잠잠해지다가 2차적으로 좀 이렇게 확산이 늘어나는 경우 재확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늘고 있어서 지금 저희가 초반에는 생활방역 체계 얘기를 하면서 시기적으로는 지금 좀 이른 감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질문을 제가 심의위원장께 드리긴 했는데 2차 확산에 대한 우려는 뭐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거에 대한 대비를 어느 정도 또 저희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대비할 수 있겠고 2차 확산에 대한 우려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일단 지금 그 국내 같은 경우는 1차 대유행은 어느 정도 이제 지나갔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제 네. 그러면 근데 그 이런 유사한 그 신종 감염병들이 과거 사례들을 보면 예. 그 스페인 독감 같은 경우도 뭐 한 3월에서 6월까지의 그 제법 큰 1차 그 유행이 있고 난 다음에 가을철에 그거의 몇 배 수준의 더 큰 2차 유행이 왔었습니다. 예. 메르스 같은 경우도 전 세계적으로 한 2번, 3번, 한 3번 정도의 큰 유행이 지나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1차 지나갔다고 이제 좋아할 것만은 아니라 예. 2차, 3차에 더 큰 유행이 올 수 있음을 대비해서 예. 이제 그런 대비를 해야죠. 그래서 이제 그 필요한 그런 병상도 확보하고 음압병실 이런 것들도 보고 또 혹시 필요한 생활치료센터들 그 대비도 해놓고 또 이제 그런 환자들이 발생했을 때의 체계들도 좀 더 이제 잘 정비해놓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혹시라도 모르는 그런 2차 대유행을 잘 지금 대비해야 되는 예. 그런 시기라고 봅니다. 예. 네, 긴장을 놓지 말고 체계들 잘 정비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국내 첫 코로나19 완치자 중에서요, 그리고 첫 사망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도 짚어볼 텐데 그 완치 판정을 받은 80대 여성분이었는데 퇴원을 한 지 9일 만에 숨지셨습니다. 근데 의사소견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그 치료를 받던 과정에서의 어떤 후유증인지 아니면 재활성화가 된 건지 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지금 일단 뭐 방역 당국에서는 뭐 재활성화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 이제 확진된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이제 그 이분이 이제 뭐 어르신이 이제 뭐 고령이신데다가 뭐 치매, 고혈압, 뭐 신부전 같이 이제 굉장히 중증의 기저질환을 많이 앓고 계셨습니다. 네. 그런데 코로나19에 걸려서 이분이 이제 뭐 회복은 하셨는데, 그러니까 몸 안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사라지긴 하셨는데, 예.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 몸의 여러 장기들이 이제 크게 이제 손상을 입었고,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 어르신들 숙한으로 별세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네. 그 몸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장기들의 능력들이 떨어지면서 결국 이렇게 되신 것 같은데요. 예. 이제 이건 중앙임상 TF에서 보다 이제 정밀한 그 사망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했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국제 상황을 짚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총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국내 상황 다 들여다봤는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신상엽 위원장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주말에 있을 종교 활동 저희가 얘기를 했고 앞으로 또 있을지 모르는 네. 종교 활동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봄철 나들이에 대한 우려가 또 나오고 있고, 이건 뭐 비단 젊은 층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젊은 층으로 보통 해석이 되고 있는 이격거리가 잘 지켜지지 않는 어떤 뭐 유흥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우려들 뭐 등등이 있는데, 국내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게 가장 걱정된다 하는 부분은 혹시 개인적으로 어떤 부분을 좀 꼽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저도 이제 신종감염병 관련 이제 역학조사도 해보고 이제 과거의 이제 역사들 이런 걸 지켜보면은요, 좀 예. 재밌는 게 이렇게 방역 당국에서 어디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그 어딘가에 집중하고 있을 때 예. 꼭 다르게 놓치고 있었던 부분에서 뭔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제가 꼽은 이 외의 부분들이 또 있을 수 있겠네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신천지 대구계 중심으로 이렇게 열심히 역학조사를 하고 있다가 콜센터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렇죠. 콜센터에서 네. 문제가 생겨서 또 하다 보니까 요양병원, 정신병원 문제 생기고 이렇게 예. 돌아가 또 최근에는 또 유흥업소나 그렇습니다. 이런 이제 또 무슨 와인바나 이런 데가 또 문제가 예.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어느 곳이든, 그런 폐쇄된 공간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어느 곳이든 간에 사실 코로나19는 환자만 있는 상황에서 언제든 유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언론이나 이제 방역 당국이 집중하는 곳 이외라 할지라도 예. 본인들이 사람이 많은 곳에 가셨을 때에 그곳이 위험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들을 좀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네. 그래서 그런
지금 그 우리가 집중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신경 써서 생활 방역을 이렇게 철저히 이제 앞으로 지켜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어디가 뭐 위험하고 어디는 위험하지 않다 이런 게 아니라 어디든 사람이 많이 모이면 다 위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 정리로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좀 해외로 시선을 돌려볼까요? 지금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160만 명을 넘어섰고요. 네. 9만 명 가까이 사망을 했습니다. 뭐 확산세는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탈리아가 그 상황이 좀 심각하다가 정점을 지났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뭐 봉쇄를 완화한다는 움직임 뭐 그런 것들이 나왔었는데 다시 또 확진자 사망자 수가 증가를 했다면서요? 지금 뭐 그 아직 뭐 정점에 대한 부분들은 좀 얘기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돼가고 있지만 지금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정점이 과연 어딜까에 대해서 사실 조금 논하기는 좀 어려운 시기이긴 하거든요. 예.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사실 그 무증상 환자들 또 증상이 심하지 않은 환자들까지도 감염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대부분의 이제 유럽 지역이나 미국 지역 이제 봉쇄령으로 인해서 이제 이동 자체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당연히 이제 유행의 피크는 꺾이겠지만 네. 예.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너무나 좀 이른 시기에 이제 다시 재개를 했다가 재유행의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예.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잘 유념해서 이제 정책을 그 각 나라마다 짜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상황을 보면은요, 치명률이 13.2%입니다. 여기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하는데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프랑스는 어떤 부분이 이 치명률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지금 뭐 이탈리아, 스페인 뭐 이런 나라들이 이제 프랑스도 마찬가지고요. 10% 정도가 넘어가는 그런 예, 예. 치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한 이제 3-4가지 정도의 이제 요인이 있습니다. 이제 가장 이제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거는 지금 보면은 어느 그 해당 나라들 보면 그 검사자 대비 확진자 뭐 퍼센트가 뭐 20%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제 증상이 심한 사람들 위주로만 검사가 되고 경증 환자나 무증상자들은 이제 카운팅이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분모가 잘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자를 계산했기 때문에 이제 치명률이 높아 보이는 이제 그런 거 일차적으로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코로나19의 사망률이 고령 환자나 이제 기저질환자들이 이제 상당히 높게 나타나게 되는데 예. 뭐 이탈리아나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고령 인구가 굉장히 많은 그런 나라라서 그런 이제 고령과 이제 기저질환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 나라에서는 이제 치명률이 높을 수밖에 없고 예.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유럽 지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의료진 감염을 위시해 가지고 의료 시스템이 붕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살릴 수 있는 중증 환자도 이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경우까지도 생기고 있을 수 있어서 또 치명률이 올라가고 있고요. 예. 또 최근 들어서 또 하나 제기가 되고 있는 게 이제 담배와 관련된 부분들도 네.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예. 담배를 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중증 가할 가능 확률이 뭐 14배 뭐 이런 연구까지도 나오고 있어서 이 여러 위험 요인과 이제 그런 연령대별 이제 노령층, 기저질환층 그리고 검사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 요소를 가지고 치명률을 이제 봐야 되는데요. 예. 지금 이제 실제 치명률은 사실 그보다 훨씬 낮겠지만 예. 하여튼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면서 조금 이제 치명률이 높아져 있는 부분들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프랑스와 더불어서 유럽의 이제 치명률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 요목조목 분석을 해주셨고요. 궁금한 게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기도 그러니까 상황이 심각한 축에 속하기 때문에요. 3,000명이 넘고 그러니까 하루에 300명대로 이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궁금한 게 이른 아침에 햇살을 쬐면 이게 지금 유행처럼 번지고 있고 실제로 지금 저희 연결하신 분들도 일부 한인 기업에서도 이런 걸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 의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얘기일까요? 뭐 의학적 근거를 뭐 이렇게 따지기 전에 저렇게 하시는 건 사실 뭐 저는 굉장히 재밌게 받고 이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요. 예.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사회 활동도 어렵고 또 자가격리 되신 분들도 많고 그런데 예. 사실 사람이 햇볕을 좀 쬐야지 여러모로 건강상에 도움이 됩니다. 네. 특히 지금 코로나 블루라고 우울증에 빠져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예. 햇볕을 쬐게 되면 그런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예. 또 뼈 건강에도 이제 도움이 되고 물론 햇볕을 쬐다고 코로나19 뭐 바이러스가 뭐 바로 죽지는 않겠지만 예. 여러모로 또 소독 효과도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쬐는 게 아니라 그러면 뭐 예. 가능한 햇빛이 이렇게 있을 때 나와서 이렇게 햇볕도 맞고 이런 것들이 여러모로 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 이제 면역력 얘기를 하잖아요. 코로나19를 뭐 기존의 면역력이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이 이겨낼 수 있는 그 기준 자체가 면역력인 것인데 이 아침 햇살 쬐기는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면 뭐 아주 없진 않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뭐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사실 될 가능성이 많죠. 왜냐하면 사실 이렇게 뭐 사람이 움직이질 않고 햇볕을 안 쬐면 결국은 그 운동하지 못한 그 자체가 면역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운동도 하고 바람도 쐬고 햇볕도 쐬고 이런 것들이 사실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의료 수준이 열악하다 보니까 심각한 경우, 그러니까 증상이 심각한 경우에만 검사를 받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확진 비율, 치명률 이런 것들이 좀 비교적 적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좀 점쳐지는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치명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 원인은 좀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뭐 이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검사자 대비 양성률이 20%가 넘습니다. 우리나라가 한 2%가 살짝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증 환자 위주로 이제 검사가 되거나 이제 검사 역량이 조금 부족한 상태일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래서 치명률이 이제 올라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좀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좀 뭐 특징적으로 그 이렇게 담배를 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좀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담배나 이런 것들도 이제 대기 오염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코로나19에 이제 걸렸을 때에 중증 질환으로 갈 가능성들을 좀 높일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제 그리고 뭐 고령 인구나 이제 기저질환자 이런 것들 뭐 다 유념해서 봐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제 좀 그 코로나19에 이제 치사율이 올라가는 그런 것들을 보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제 사실 흡연자가 고위험군이긴 한데 실제 뭐 통계를 보면 인도네시아 남성의 60%가 흡연자라고 알려져 있기도 하고 거의 아이들이 쉽게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거리에서 목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나라마다 이런 좀 차이가 있다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드렸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과 코로나19 현황에 대해서 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